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지 대 지지, 묘가 자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자가 팔자 내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운에서 올 수도 있겠죠. 만약 팔자 내에 있다면 이 지자자를 육친상 편인으로 쓸 것인가, 즉 내가 나를 생하는데 음양이 같죠. 그걸 육친상 편인이라고 하죠. 편인의 별로 쓸 것인가, 아니면 신살적인 요소로 쓸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본다면, 이 자묘는 실제적으로 지지의 형살로서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팔자내에 묘가 있고 자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음이 강해서 양을 쓰는데 묘라는 글자를 내 팔자의 중심적인 요소의 글자로서 쓴다면, 이 지자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형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통 형이라는 것은 형벌수술 가공이죠. 즉 실무적인 형벌수술 가공권을 가진 직업 특성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 팔자 내에 없다라고 한다면, 특히 편인도 되니까 기술성도 되죠. 또 팔자 내에 없다라고 하면 운에서 온다는 것은, 첫 번째 팔자 내에 없다는 것은 내가 그 논리를 모른다라는 논리도 되겠죠. 따라서 이 글자가 왔을 때 형벌권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나서 내가 대처를 하게 된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지자자가 이 형이 오게 되면 보통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보통 형이라는 것은 형벌, 수술, 가공이라는 뜻입니다. 즉 형이라는 것은 형벌, 수술, 가공성을 띠죠. 자, 형벌이라는 것은 작게의 의미로는 송사시비가 되겠죠. 구설잡음이 됩니다. 구설잡음. 이것이 좀 더 확장이 되면 송사시비로 가죠. 자, 이런 형벌권이 들어왔을 때 내가 힘을 쥐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송사시비 같은 경우에는 운이 끝날 때까지 미루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작용이 될 것입니다. 자, 수술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병원이죠. 병원 갈 일, 즉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자, 수술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수술을 하러 간다는 것은 뭡니까? 내 몸을 고치기 위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몸을 망치기 위해 가는 것입니까? 실제로는 고치기 위해 가는 것이므로 이 형이라는 것을 잘 쓴다면 수술적인 요소로서 내 건강 회복으로 가는 것이 더 좀 좋은 방향이 되겠죠. 송사시비 같은 경우는 뒤로 미루는 것이죠. 자, 가공이라는 것은 뭐냐? 목적물 또는 이익이죠. 이것을 분배양상, 분배. 내 것, 네 것을 서로 양보하여서 이 조합을 끼워 맞추는 것이 바로 형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는 예를 들어서 이런 운이 왔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취하려고 하면 운에서 이것을 용납해 주겠습니까? 용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것으로 해서 실제로는 형의 운을 풀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육친상으로는 편인으로 해석을 하고 12운성, 즉 묘의 기운적 세기를 본다면 지자자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묘를 천간하도는 을이 되겠죠. 을이 지자자에서는 병지에 들게 됩니다. 병지라는 것은 병든 상태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기운이 굉장히, 음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축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병든 상태와 같다. 자, 그리고 12신사는 보통 우리가 띠에서 많이 다루게 되고, 개화로는 보통 일지적인 요소에서 많이 다루게 됩니다. 즉 띠라는 것은 이제 환경적인 요소, 토대가, 전체 무대가 보통 이러한 경향성을 이제 띠게 12신살로서 띠게 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운동성은 이 일지 개화론으로 풀면 좀 더 잘 맞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좌오묘의 특성상 보통 12신살과 개화론은 같이 흐르게 됩니다. 자, 따라서 보통 이 묘가 해묘 미로서 목국을 이루죠. 삼합으로서 따진다면, 자, 해에서 지살, 그리고 묘에서 연살, 도화살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연살, 도화살이라는 것은 남들의 시선, 이목, 집중을 받게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유능한 프로의 별로서도 본다라는 것이죠. 즉 인기 요소라는 겁니다. 인기 요소. 인기 요소에서 프로의 별로 뜰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것이 단점이 뭐냐면, 뭔가 남들의 시선 집중을 받으려면 내 몸도 좀 꾸며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칠도 해야 되고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목욕도화가 오게 되면 뭔가 소모 지출을 동반한
실제로는 인기 상승이라는 거죠. 인기 상승이죠. 소모, 지출 요소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기가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신살로서는 형살이죠. 형살은 제가 아까 앞에서 형벌수술 가공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요것만 가지고 그냥 해석의 범주에 넣느냐?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을묘일주가 된다면 실제로는 자축이 공망이 됩니다. 이 공망이라는 것은 비어 있어서 시급히 메워야 되는 동작, 그런데 메워지지 않고 또 두세 번 손발이 가는 번거로움을 동반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공망의 별도 찌자자에 들 수가 있으니 이것도 신살적인 요소로서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찌자자만 보고서 이 내용만 토대로서 보통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인을 했을 때와 다르게 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본다면 보통 묘라는 것은 음이 강해서 양을 쓸 경우 이 묘를 쓸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을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묘를 보면 첫 번째 합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합의 요소는 방합이 있고 삼합이 있고 육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여기에선 안 했지만 기한합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차치를 하더라도, 그리고 충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형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파가 존재를 하고 해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원진이든 기타 신살들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삼합과 그리고 충과 형의 요소라는 것이죠. 자, 방합이라는 것은 계절적인 합이고 형제의 합입니다. 계절적인 합이라는 것은 충이 왔을 때 오히려 똘똘똘 뭉치려는 경향성이 강해지고, 삼합이라는 것은 사회적 목적물을 가지고 서로 같이 모여서 하려는 합이 되므로 삼합이 왔을 때는 방합이 흐트러져서 깨어지는 작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방합이라는 것은 그 정도 요소로서만 참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형제의 합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삼합이 중요하죠. 삼합은 뭔가 사회적인 목적물을 두고서 서로 그것이 계속 무던히 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 논리에서 굉장히 이게 자연의 순환성을 보여주는 논리이지만 인간 세상으로 오면 그 꼬임에 인간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삼합을 보면 뭐 해와 예를 들어서 삼합이 해묘미가 있다. 자, 이랬을 때 보통 해묘도 삼합이 되고 묘미도 삼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준삼합이라고 해서 해미도 실제로는 삼합이 뭐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는 해묘미는 완벽한 삼합이 되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묘라는 왕지가 있어야지 삼합의 작용력이 작동을 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해묘미나 해묘나 묘미가 있을 때 삼합의 작용력이 강하고, 해미만 있을 때는 준비된 대기된 상태로서 묘가 와야지 삼합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저는 삼합이 이루어지는 결과물을 해묘미와 해묘, 묘미가 되어야지 삼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석을 많이 사주 해석에서 많이 이제 가미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육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합이라는 것은 부부의 합이라는 것이죠. 음양적인 지지에서 딱 들어맞는 음양적인 합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부부합으로 보는데 그것이 묘술, 이게 합을 해서 실제로는 인묘진 같은 경우는 목국을 이루게 되고, 목의 계절적인 합이고 해묘미도 목이죠. 묘술은 합을 해서 화가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죠. 자, 어쨌든 결과물이 어떻게 됩니까? 묘와 술이 합해서 그 결과물이 화를 나타라, 뭔가 변색적인 요소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합탑 망화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해묘미 삼합이 오히려 더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삼합, 합탑 망화의 작용. 처음 합을 했을 때는 신생, 너무 좋아서 뭔가 해보고 싶어서 세일가담하고, 또는 식구가 는다든지 뭐가 불어난다든지 그러한 긍정적인 작용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끝단에 가서는 뭐냐? 합을 해서 망실적인 작용, 내 본래의 기운이 다른 기운으로 바뀌어 변색이 되어 망실되는 작용으로 잘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대운적인 해석에서 많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충이라는 것은 뭡니까? 충은 뭔가 부셔버린다, 깨어버린다. 충전, 재생, 스파크라는 것이죠. 충전, 재생, 스파크는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것은
발로 들어차서 깨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이제 지지부진하던 것은 좀 더 잘 달리게 만들고, 즉, 그 다음에 유형으로 상태가 완벽하게 나와 있던 것은 충이 오면 깨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도 팔자 해석에 충이 왔을 때 단편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 차례차례 단계를 충이 한 번에 왔느냐, 그래서 생성이 되었느냐, 좀 더 진행이 되느냐, 그리고 완벽하게 생성이 되었을 때 충이 오면 이때는 깨어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충의 작용력의 해석도 실제로는 팔자 내에서 다르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형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형벌수술 가공성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파와 해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사주팔자에서 그렇게 크게 해석의 범주는 넣지는 않습니다. 파는 실제로 내부적으로 뭔가 깨어지는 동작이죠. 그리고 해라는 것은 육합의 방해자죠. 육합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육합을 충하는 자를 갖다가 해라고 하죠. 12신살의 육해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묘라는 글자가 왔을 때는 이러한 글자가, 예를 들어서 방합은 빼고 사막, 육합, 충, 형, 파해, 이런 글자가 내 팔자 내에, 지지 내에 들어있다고 했을 때, 자, 이럴 때 쥐자자가 들어온다면 실제로는 팔자 해석의 범주가 확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쥐자자도 실제로 보면 해자축 겨울러서 방합의 무리를 짓고 신자진 삼합으로서 수국을 이루며 자축, 육합을 이루죠. 실제로 자축합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은 오가 충이 되죠. 그리고 묘가 또 형살이 되죠. 그 유는 파가 되고 해가 되는데 실제 운에서 왔을 때는 이거는 거의 잘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글자가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거냐면 유가 있다고 칩시다. 자, 다 표현은 드리기 힘들지만 유와 땡고라미가 있고 그리고 묘가 있습니다. 어쨌든 원격하에 떨어져서 충이로 뭔가 영마 관련된 분야에서 자기가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인데, 자, 예를 들어서 월지에 원숭이 신자가 있다고 칩시다. 묘신 원진살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팔자 구성에서 음이 강해서 양의 글자인 묘를 내가 주 무게의 글자로 쓰는데, 이럴 때 쥐자자가 오니까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는 거죠. 자, 첫 번째 쥐자자가, 자, 유는 그렇게 건드리진 않고 신자가 합을 한다라는 것이죠. 합을 해서 이 신의 기운을 강하게 만든다. 강하게. 자, 예를 들어서 이 지지에 인이 있었다, 또는 뱀사자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이 인을 형하고 사를 형하는 작용이 첫 번째는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이것이 묘가 내가 주무기로 쓴다면 신은 자식에게 뭔가 그러한 형벌에 관련된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이 발생을 하겠죠. 자, 어쨌든 그걸 넘어서고, 자, 그 다음에 강하게 한 다음에는 쥐자자가 신을 꼬드긴다는 것이죠. 합을 해서 망실하게 만드는 망실작용이 그 다음에 온다는 것이죠. 망실작용. 자, 그렇게 망실작용이 오면 어떻게 되면 이 신이 쏙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묘와 유가 중간에 원숭이 신자라는 중간에 견제자가 있어서 이렇게 한 칸 떨어져서 작용을 할 때는 자기가 그것으로서 뭔가 직업적인 특성으로서 잘 발현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한 글자가 빠짐을 해서 이 유자가 바로 묘를 충하는 작용이 그 다음에 생기더라는 것이죠. 충작용이 뭡니까? 이것이 충이라는 것이 뭔가 타이에 의한 이동, 변동의 뜻이 첫 번째는 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충은 때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묘라는 것은 유형의 글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내가 묘라는 글자를 직업을 안 삼고 있었더라면, 그러면 묘가 이런 식으로 왔을 때는 묘를 충해서 이렇게 세운다는 것이죠. 너 뭐하니? 일어나서 너 할 일을 해라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묘에 관련된, 묘와 유의 충에 관련된 직업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간에 운이 별로 안 좋아서 지지부진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쥐자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충의 효과가 생기니, 자, 그때는 뭔가 더 열심히 잘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잘 묘유 충의 모양으로 잘 직업을 삼고 있었다. 자, 이럴 때 쥐자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 충작용에서 깨어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작용력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묘가 깨지는 작용도 생길 수가 있고, 뛰게 만드는 작용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작용력도 생길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 동작이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오냐면 자묘형살이라는 이 형의 기운이 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이 형벌에 관한 구설 잡음이라든지 송사십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구설 잡음이면 그때는 내 운이 이러니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라는 거죠. 찌자자가 만약에 세운으로 왔다. 이럴 땐 이 한 해에 그러한 작용력이 동반하는 것이니 그 다음 해가 바뀌면 운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또 다른 모양으로 바뀌겠죠. 하지만 이런 결정은 축이 오면 유축 합을 해서 또 좀 별로이겠죠. 충작용이 뭔가 이동 변동사가 생기지만 어쨌든 이때만큼은 형벌권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넘어가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송사 시비가 왔다면 형이 작용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쥐자자가 더 세죠. 왜? 묘가 병지니까. 그죠? 쥐자자가 대세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는 내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수생목의 작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는 내 모양의 내 힘을 발휘할 수 없으니 이때는 될 수 있으면은 차후로 미룰 수 있는, 왜? 축을 지나고 나면 인묘에 가서는 묘가 실제로는 또 강하게 되죠. 따라서 그렇게 미뤄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병원 가서 내가 몸을 고치겠다 했을 때는 그건 오히려 형을 더 좋게, 딜하게, 양밥적인 요소로서도 실제로는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다툰다 이랬을 때는 실제로는 좀 나누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로서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형이 와서 내 이제 형을 당하고 나니 그 찌자자 운이 지나가더라는 것이 바로 이런 팔자의 모양새라는 겁니다. 원숭이 신자가 있을 때. 자, 그래서 이 팔자를 하나를 감명한다 하더라도 지지의 글자도 이렇게 많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예를 들어서 해살이 있다고 칩시다. 진이 있다. 이거는 삼합이 되죠. 자, 진유합의 작용이 있고, 그죠? 이거는 해의 작용, 육해의 작용.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팔자 내에 육합은 없죠. 술이 없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자자가 온다면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자진합을 한다는 것이죠. 자진합을 해서 이 진이 어떤 작용이 생기겠습니까? 인묘작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진술충면의 인묘작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신금을 인묘시키고 해수를 인묘시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작용이 있으니 유금이 진에 인묘되는 작용력이 생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가 모친궁이라면 모친이 건강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리고 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진의 세력이 강해졌다가 그 다음에는 그 인묘라든지 이런 진의 작용력을 다 하고 나면 이제 합탄망아, 이 진이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빠져나오고 나니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유가 묘를 중하는 작용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또 앞에 작용력이 거의 같죠. 그리고 충의 작용력이 있은다면 어떻게? 쥐자자 형의 작용력도 동반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묘 형만 봤더니 형의 작용이 아니라 충의 작용력도 생기고 어떤 다른 작용력들도 많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돼지 해자가 있다고 칩시다. 해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숭이 신자가 있고, 오라고 칩시다. 이번에는 오. 그 다음에 묘가 있다고 칩시다. 해묘 합작용이 이렇게 원격하게 떨어져 있죠. 이때 찌자자가 오니 어떻게 되더라? 실제로는 오를 충하는 작용이 발생이 됩니다. 충을 하게 되면 이 오자는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날려버리게 되면 그 결과물은 어떻게 되냐? 해오가 원래, 해묘가 떨어져서 자기의 글자의 작용력이 아니라 붙어버림으로 인해서 합작용력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합으로 인해서 신생을 하게 되고 세일을 가담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일을 가담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좋겠다 안 좋겠다, 이거는 바로 단박에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자묘 형살이 있으니 세일 가담을 하니 이상하게 그쪽에서 구설 잡음 송사시비 이런 것들, 또는 병원 갈 일이라든지 뭔가 목적물을 가지고 자꾸 다투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합으로 변색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각 개별 팔자마다 다 다르므로, 자, 그래서 이런 위에 있는 요 간단한 걸 보는 게 간단한 것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 묘가 합, 충, 형, 파, 해의 작용력이 팔자 내의 지지에 따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관찰하시고 그것이 G자자가 와서 얘를 합을 하거나 충을 하거나 형을 해서 이 합작용을 무너뜨리게 되거나 충작용을 무너뜨리게 되거나 이러한 변화, 모용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셔서 실제로는 사주감명에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지 대 지지, 묘가 자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